대성점 비상대피로 안내입니다. 1층 비상구 위치입니다. 소화전 위치입니다. 대피로 안내입니다. 2층 비상구 위치입니다. 소화전 위치입니다. 대피로 안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7교시 채플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저희 한세대학교의 학생지원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박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 앞에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오늘은 저희가 채플 시간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장애학생분들, 저희 학교에도 장애학생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사회에 계시는 많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좀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교육은 교육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배리어 프리입니다. 배리어 프리가 뭐냐? 용어의 정의를 읽어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이나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이 배리어 프리가 처음 실행된 1974년 이때 처음 등장했던 게 저희가 장애인 관련하면 흔하게 생각이 되는 그 화장실에 붙어 있는 휠체어 마크 아시죠? 네, 휠체어 마크라던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방해가 되는 문턱 같은 것들, 도로의 방지턱들,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작업이 처음 이뤄진 배리어 프리이고요. 그리고 현재 2023년에는 저희 현재는 OTT 서비스, 우리 학생분들 OTT 서비스 많이 보시는데 뭐 왓챠, 넷플릭스,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 많이 시청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자막뿐만 아니라 화면 해설, 대사는 없지만 우리 등장인물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자막으로 표현해 주는 것들을 또 대표적인 배리어 프리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카페나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많이 사용하시는데 또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들도 저희 배리어 프리의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요. 저희 장애인분들이나 또 노약자분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데 좀 애로사항들을 많이 겪으시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나온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영상을 좀 시청을 해볼 건데요. 네, 다큐멘터리 한 편 시청하시고 저희가 채플 종료할 예정인데 오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과 관련된 그 영상 자료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분들에 대한 그런 배리어 프리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다큐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바뀌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는 장애인 방송이라고, 영화에서는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구현이 되고 있고, 이 배려프리 콘텐츠에 대한 능동성은 이제 부산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극이라든지 뭐 오페라 이런 쪽으로 그 무대 해설을 도입한 게 부산이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없었을 때보다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접하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랑도 대화할 주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대화할 주제가 많아지고 관심 가지는 곳도 많아지니까 조금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원활해지고 조금 활력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비장애인들하고 동질한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어떤 내가 있음을 느끼면서 또 서로 이제 내 자기의 주체성도 확립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지역방송국 KNN 수어통역사 신혜린 씨는 매일 저녁 이곳에서 생방송을 준비합니다. 미리 받은 뉴스 원고를 보며 수어 통역을 연습하는데요. 한국 수어 사전까지 찾아보며 연습을 하는데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를 수어로 전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영상 통화까지 해가며 자문을 구하는 신예린 통역사. 그러니까 조선 지읒 해가지고 지읒 나라. 아 지화로. 그런가? 어떻게 풀어야지? 사실 수어 통역 방송은 뉴스 원고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농아인분들이 이렇게 그대로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이거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의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저는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분들은 이제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한계는 있어요. 예, 제가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예.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일본 저녁 8시 30분 뉴스가 시작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방송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상파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 한국 수어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역 방송국인 KNN에서도 지난 3월부터 한국 수어 방송을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KNN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장애인 방송에 힘써왔습니다. 저희 KNN은 현재 폐쇄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한국 수어 방송을 제작 송출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방송 최초로 부산 불꽃축제 자막 방송을 시연하기도 하였고요. 2015년부터는 속기사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막 방송을 100% 편성하고 있습니다. 화면 해설 방송은 지역 민방 공동 제작 프로그램인 테마 스페셜과 네모 세모 등으로 제작이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 후에 화면 해설 방송 오디오 후반 제작을 진행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송출합니다. 수어 방송은 수어 통역 전문가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보도 방송 시 우아단 PIP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KNN 메인 뉴스인 뉴스아이에도 수어 방송을 시작하였고, 선거 방송과 후보 토론 등으로도 폭넓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띠고 있는 부산 경남 6개... 지난 2011년부터 본격 시작된 장애인 방송. 장애인 방송 의무화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를 시작으로 총 130개 방송사가 제공하는 우리나라 장애인 방송은 세계 선진국 수준입니다. 2007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방송을 동등하게 시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명시가 됩니다. 그때서부터 장애인 방송이라는 개념이 시작이 됐고요.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은 방송법이 시행되고 방송이 고시가 제정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때서부터 이제 지상파, 그다음에 종편, 보도,
이렇게 순서대로 장애인 방송 의무화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막 방송 100%, 화면 해설 방송 10%, 한국 수어 방송 5%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KNN에서는 한국 수어 방송 외에 화면 해설 방송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화면 해설을 제작하는 날. 원고에 따라 화면에 해설이 더해집니다. 갈매길 원정대가 광안리 해수욕장을 줄지어 걸어간다. 갈매길 원정대가 광안리 해수욕장을 지나 밀락수변공원으로 접어든다. 밀락수변공원을 줄지어 걸어가다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한다. 광안리 바닷가를 힘차게 날고 있는 그렇다면 방송사가 제공하는 TV 화면 해설 방송은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걸까요? 일반 TV의 경우 셋톱박스의 환경 설정에 보시면 시청각 보조 방송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자막 해설 방송이나 화면 해설 방송을 활성화시키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시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TV도 보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KNN은 현재 장애인 방송 의무고지 비율을 이미 훌쩍 넘겨 제작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NN은 장애인 방송의 의무 비율을 채우는 것에 목표하지 않고 매년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자막 방송, 화면 해설 방송, 수어 방송을 제작하여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영 씨가 오늘도 집안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자영 씨는 1급 중증 시각장애인인데요. 일단 저는 선천성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망막색소 변성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병인데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나빠져서 지금은 큰 형태 정도만 보이는 1급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 너무 많아서 꼽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저는 이제 직장인이니까 직장에서 뭔가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 눈의 한계 때문에 못할 때 좀 많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눈이 보인다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조금 답답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방송이 제공되고 있지만 TV는 잘 보지 않는다는 자영 씨. 집에 혼자 있을 때 이제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기는 하는데 실제로 시각을 이용해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TV로 무언가를 볼 때는 배우들의 대사랑 음악만 들리니까 배우님들의 예쁘고 잘생긴 얼굴이 안 보여서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상황이 아무 소리 없이 전개될 때에 그 장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여가 시간에는 TV보다 더 접근성이 좋은 앱을 이용해 콘텐츠를 즐기는데요. 최근에 본 작품 중에서 꼽으라면은 요 근래에 종영한 빅마우스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핸드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통해서 화면 해설 드라마 녹음본을 들었어요. 네. 다양한 프로그램의 화면 해설이 제공되는 모바일 앱으로 영상 콘텐츠를 이용한다는 자영 씨는 주로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SBS 월화 드라마 치얼업 미리 보기. 나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졸고 있는 여학생의 휴대폰에 뒤이어 개강 디데이 알람이 뜬다. 그제야 여학생이 눈을 뜬다. 야무지게 예쁜 얼굴에 도회이다. 모든 프로그램이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도 보지 못하는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올라오는 시기가 아무래도 좀 시기가 일정하지 않고 또 간격이 길어서 제때제때 챙겨보고 뭔가 이 타인과 뭔가 방송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 화면 해설 방송 기능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화면 해설 기능의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시각장애인 분들이 알 수 있게끔 뭔가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시각장애인이 저와 다른 성별이나 연령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이나 프로그램에서도 이 화면 해설 기능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방송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데요.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를 거치며 사회 전체가 미디어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인 지금. 비장애인과의 정보 접근권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어 아쉬운 현실입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엘리베이터가 음성이 안 됩니다. 음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몇 층인지 이게 안 되고, 또 불편한 거는 횡단보도 건널 때 이게 음성으로 안 된 횡단보도들이 많다 보니까 파란불이 와도 혼자 그냥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아예 탈 생각을 못 합니다. 번호가 안 보이니까. 저기 우편물이나 뭐 그런 거 이렇게 못 보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고, 은행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업무 보는데 내가 못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눈이 이리 되고부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한 70 먹은 어르신이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야, 내가 참 젊을 때 눈 보일 때는 해수욕장도 가고 수영도 잘하고 했는데, 그 수영장,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수영장 한번 가는 거 간단한 일이잖아요. 하지만은 이분들한테는 수십 년 동안 못 가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장애인들의 여가생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에 비해 2.9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폭넓은 미디어 문화 콘텐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선천적인 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은 오히려 귀로 듣는 거에 익숙할 수 있지만, 저같이 후천적인 장애인들이나 이제 앞을 보는 저시각장애인들은 오히려 듣는 게 아직까지 안 익숙해서 더 어렵거든요. 왜 요새 이북 같은 거 보면은 듣는 오디오북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왜 말의 톤이라든지 성우들 뭐 남녀 목소리라든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해설만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서 저희가 선택해서 조금 들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면은 저희가 더 많은 콘텐츠를 접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방송이 의무화되기 이전부터 부산에서는 배리어 프리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지난 2006년부터 부산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하고
배리어프리 인력 양성과 콘텐츠 제작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왔는데요. 또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리어프리 미디어 교육 체험부터 배리어프리 라이브 공연과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꾸준히 지원하면서 부산은 배리어프리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영화와 영상, 디지털 콘텐츠, IT 융합, 디자인까지 배리어프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배리어프리 리빙랩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배리어프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미디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는 이제 배리어프리를 저희가 직접 제작 지원해드리기도 하고 또 상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생소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배리어프리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하나같이 다 신선했다, 좋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이런 또 오디오만 다 추출하면 또 방송극이라는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오디오북 같은 그런 느낌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화면 자막을 보면서 또 이렇게 느끼는 것들도 보면서 아, 정말 새로운 콘텐츠다. 같이 쭉 이게 콘텐츠를 봐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굉장히 여기 지금 높잖아요. 저쪽에 뒤에 산 정상이 보이잖아요. 그 높이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표현한 거 보면 그냥 경사면에 기대어 앉아 있다 그러면 아래인지 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조금 공들여서 조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산 국제영화제를 앞두고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화면 해설 원고를 감수하는 날. 화면 해설 작가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대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정이나 몸짓, 장면과 감독의 의도까지 화면에 나오는 모든 시각적인 정보를 글로 그려내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이 들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어려운데요. 보여지는 거를 글과 이렇게 소리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 두 다른 감정을 어떻게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 어떤 단어,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선택하는 것들이 힘들고, 요즘은 특히 뭐 예술 영화나 이런 것들은 감독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힘든 것 같습니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시각장애인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또 더 좋은 표현으로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정한인들은 보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일인데, 시각장애인들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줘야 그 내용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배리어프리 영화 화면 해설 원고가 완성되면 더빙이 시작됩니다. 외화 더빙에는 성우들이 참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감독님 스탠바이 준비되면 저희 들어갈게요. 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저는 에스칸달이에요. 전력부 직원이죠. 반가워요.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영화 더빙은 일반 영화 더빙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데요. 우리가 비장애인들의 영화를 볼 때는 그 배우의 얼굴이나 음악이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 영화 전체를 느낄 수가 있는데, 시각장애우나 청각장애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장애인이 영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감정 묘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뤄야 그 영화를 온전히 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보다는 딕션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 나와 있는 자막 그대로 감정을 살리되 그 안에 있는 자막 그대로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감정을 처리한다거나 이럴 때도 하다 보면은 이 어미 처리나 조사 같은 게 다른 영화나
뭐 이렇게 더빙을 할 때는 조금씩 내 입맛에 맞게끔 달라지기도 하는데 배리어 프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영화를 정말 머릿속에서 즐기시고 그냥 무겁고 진중한 얘기도 하는 한편으로는 정말 재밌고 유쾌하게 한번 오락거리를 즐기고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으로 영화의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배리어 프리 영화는 프로듀서의 연출 방향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이 영화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 주제의식 내지는 그게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한 거가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제작 단계별 그 스텝들이 최대한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내지는 이제 그 단계에 참여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함께 뭐 당연히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같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우 녹음이 끝나면 화면 해설 녹음이 이루어지는데요. 작가가 쓴 화면 해설 원고가 화면에 더해집니다. 어둠이 내려앉는 들판. 풀과 나무가 어우러진 들판 가운데 좁은 흙바닥에 길이 나 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의 모든 정보를 들으며 볼 수 있는 화면 해설 영화. 볼 수 없는 이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작가들의 글은 성우들의 목소리에 실려 전달됩니다.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시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성우 한 사람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 분량이 너무 막대하고요. 그리고 영화 대사가 많이 없는 뭐 풍경을 그린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화면 전체를 계속 말로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느낌과 톤으로 이끌어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들고요. 하다 보면 지쳐서 목소리가 좀 변하기도 하고 녹음 시간이 이렇게 뭐 끊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목소리가 자꾸 그날 바뀌니까. 그래서 녹음실에서 한 거의 3시간 이상은 갇혀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는 게 제일 힘들고 다른 작품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살려볼게요. 정말 보고 싶어하는데 뒤에다가. 부산에서는 배리어 프리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음된 음성 파일은 최종 편집을 통해 영화 위에 섬세하게 입혀집니다. 이 대사가 끝나고 아기의 웃음을 조금 더 듣자고 까르르고. 일단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소리로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깨끗한 소리를 이제 담기 위해 그런 성우분들의 대사 톤이라든지 그런 발음들을 신경 써가지고 녹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스터링 작업에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깨끗한 소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성우분들의 그런 침 삼키는 소리 아니면 종이 넘기는 소리 등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른 음향 작업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작한 영화는 그 부산국제영화제 그 공식 상영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는데 싱크로라고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시각장애인은 그 자막 해설을 들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그 자막 해설을 보면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완성된 화면 해설 녹음 파일은 이곳으로 전해집니다. 배리어 프리 영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싱크로 제작사입니다. 배리어 프리 영화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부산이 독보적인 기술을 자랑하는데요. 이 업체에서는 세컨드 스크린을 통한 이종 콘텐츠 동기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핵심 기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크로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자동으로 영화 정보를 인식해 자막과 화면 해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북유럽무역회사 대표 겸 프랑스 회사 중국 지사장입니다. 저도 프랑스 회사 다녀요. 광고 쪽이에요. 재생 위치를 바꿔도 콘텐츠 동기화로 음성을 식별해 정확한 화면 해설과 자막이 제공됩니다. 우리 회사는 영화 관련한 IT 전문 회사인데 부산국제영화제 및 다양한 영화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간단한 앱만으로도 시청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시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완벽한 기술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운드 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완성된 영화 화면 해설 음성 파일을 프로그램에 넣고 보안을 적용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싱크로 애플리케이션에 영화가 업로드되면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싱크로는 영상에 DNA가 있어야 돼서 영상에서 이제 DNA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해설과 자막 같은 경우도 이제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보안을 적용하는 DRM을 적용하는 과정이 들어가고 세 가지죠. 그 세 가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이 끝나면 바로 이제 싱크로에 나오게 돼 있죠. 현장형이다 보니까 쓰시는 분들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 분들이나 청각장애 분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도움을 좀 구했죠.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시범 사업을 할 때 뭐 장애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개선을 할 점들을 많이 계속 들었죠. 그것 또한 처음부터니까 8년 정도에 이제 쌓여가지고 노하우가 돼서 그게 이제 싱크로 앱에 녹여졌던 거죠. 오시는 분들이 자신의 폰에다가 앱만 깔아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가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죠. 어떤 어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시각장애인 아이랑 같이 영화를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되게 고마워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 현장.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배리어 프리 영화를 보기 위해 부산의 시청각 장애인들이 함께 영화관을 찾았습니다. 영화관에 들어서자마자 화면 해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헤드셋과 휴대폰을 설치하는데요. 오늘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바람의 향기입니다. 싱크로 앱으로 비장애인들과 함께 즐기는 영화. 헤드셋을 통해 흘러나오는 화면 해설을 들으며 영화를 봅니다. 배리어 프리는 이제 시청각 장애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각장애인이고 거기도 이제 하반신 마비로 주인공이 나오고 또 애는 전신 마비로 나오고 거기도 장애인이 나오는 그런 공통점을 이제 느꼈고요. 헤드폰을 들으니까 설명을 싹 다 해주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도 일반인들처럼 볼 수 있는 게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제 조금 불편한 점들은 영화를 저희들이 선택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선택하기 어렵죠. 만들어진 거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봐야 되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만들어진 음식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하고요.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많이 개설해서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리어 프리 성우 양성 과정, 배리어 프리 작가 양성 과정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화면에서 영화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이렇게 들어보시면 훨씬 영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방송은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방송 의무 제공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130개 방송사가 계속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미디어가 지금 계속 발전하면서 스마트 수어 방송이라든지 또 요새는 또 OTT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자막이 AI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구현되지 않습니까? 또 요새는 화면 해설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재현되는 제작 기술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애인 방송의 가치는 더더욱 커질 것이고 그런 기술 발전이 계속되면서 장애인 방송 이제 반드시 해야 하기보다는 같이 이제 더불어 같이 가는 그런 콘텐츠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프리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 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거의 뭐 90% 이상 그 영상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르가 확산돼서 뭐 연극이라든지 오페라와 같은 무대 예술에도 무대 해설이 제공이 되고 또 영화에도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많은 개봉작에 화면 해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양질의 작품들이 탄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인도를 지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첨자블록을 깝니다. 배려프리 영화 영상도 이런 미디어 콘텐츠에 첨자블록을 깔듯이 당연히 배려프리 화면 해설, 자막 수어를 넣는 그게 저희가 구현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제화입니다. 왜 인도를 만들 때 블록을 깔겠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법에 장애인 11년도에 장애인 방송 고지에 의해서 자막 100%, 화면 해설 10%, 수어 5%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함을 해가지고 장애인 방송이 안착화되었듯이 이런 영화나 비디오에도 이런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법에 의해서 의무화되고 강제화되면 양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배려프리 작업이 양적으로 확장됐을 때 그걸 퀄리티 있게 받쳐줄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대학, 제휴와 같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배려프리, 특히 화면 해설 작가와 같은 전문 인력 양성들을 꾸준히 양성하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물리,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장애인 방송과 배리어 프리. 다양한 문화 영상 콘텐츠 플랫폼의 등장으로 배리어 프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위해 방송은 물론 미디어 문화 콘텐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움직임은 새로운 내일을 향해 지금도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세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C 뉴스의 김린입니다. 8월 22일 교육부로부터 한세대학교 정상화 추진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박지성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화 추진이란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임시이사 체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교는 정이사 체제 변환과 총장 취임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화가 완료될 시 새로운 교수진 고용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 학사구조 개편 등이 이루어집니다. 유대현 부총장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춘 학생들의 학습권 변화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한 2년에 걸쳐서 우리 이사회 파행으로 인해서 이사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학생들에게 여러 불편함을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세대학교 내외 협력을 통해 미래를 향한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리포터 박지성이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한세대학교 체육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소현 리포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한세대학교 체육대회를 위한 대진표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체육대회 경기는 피구, 농구, 축구, 발야구 총 4종목으로 진행되며 리제로 총학생의 공식 인스타 라이브에서 제비뽑기로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9월 12일 경찰행정학과와 언어학부의 피구 경기로 시작을 알렸으며 10월 11일 시상식으로 마무리됩니다. 본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종목별 대회 요강은 한세대학교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우분들이 체육대회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IBC 뉴스 김소연이었습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IBC 뉴스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제로 총학생회 선교국장 임준영이라고 합니다.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채플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플 출석 기준에 관한 안내입니다. 정시부터 10분까지는 지각이고 11분부터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화요채플은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 금요채플은 결석 1회, 지각 1회까지 패스로 인정되며 2회 지각 시 결석 1회로 처리됩니다. 또한 본인 지정좌석 번호는 눈앞에 보이는 번호가 아닌 등 뒤에 번호가 지정좌석 번호입니다. 이 점 반드시 숙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찬양 채플과 함께 일부 자율 좌석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B열과 C열 맨 앞 4줄만 비워져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 자리에 착석이 가능하시며 단 채플위원분들이 출석을 진행할 때 꼭 이름과 학번을 작성해 주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앞쪽에 착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 좌석에 착석하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이 점 또한 반드시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토익 특별시험 신청 안내입니다. 영어 졸업 인증이 필요한 학생은 포스터와 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영어 졸업 인증은 8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안내입니다. 글로벌 교육센터에서는 영어회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회화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포털 공지를 참조해 주시거나 글로벌 교육센터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대회 예선전 결과 안내입니다. 현재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사진은 예선 결과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경기가 진행되어 오니 본인 학부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히어라이엠 연합예배 광고입니다. 9월 연합예배는 연합이라는 주제로 9월 26일 오후 7시 여기 본관 2층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한세대학교 복음화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연합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우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총학생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시고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세를 통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계를 향해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 한세를 통해 세계를 향해. 감사합니다. 지각종이 받으신 분들은 꼭 나가실 때 채플위원분들에게 지각종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나가시는 인파가 굉장히 많으니까 서로 배려하는 안전한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